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꼭 전해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도 한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과 한 라인으로 한 번도 통화를 못했다. 국민이 느끼는 소통 부족을 저도 느낀다. 이렇게 거듭 밝혔는데요. 입법부 수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대체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누구에게 부탁했다는 걸까요? 정 의장은 사실 쓴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단소리를 하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의장의 단소리를 청와대도 곰곰이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수사병법 시작합니다. 피보다 진한 물이라던데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뜻에서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씨는 뭡니까? 지금 좀 소란스러워서 지금 얘기 잘 안 들립니다. 왜 저만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최민희 의원이 참 공상소설을 쓰고 있구나.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버릇 고쳐야죠. 자, 우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자, 우리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그리고 굴지의 대기업에서 일어난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근본적인 문제점 무엇인지 서경석 목사, 민병욱 전 한국간행물위원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과 이노근 의원의 공방 저희들이 좀 봤는데, 뭐, 이노근 의원이 나중에 약간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도 저렇게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조금 좀 창피하네요. 자, 서 목사님, 박지만 이지 회장이 어제 검찰 조사를 쭉 받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박지만 회장은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자세한 내용을 네.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아마, 박지만 회장으로서는 자기 누나에게 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예. 과연, 국민들이 박 회장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과연 사실일까 하고 네. 의심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사실대로 과연 진술했을까? 네. 그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통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이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임 위원장님, 정윤회 씨는 들어가면서 이제 누가 불장난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렇게 불장난 발언을 해서 이제 파장을 일으켰는데 아무래도 박지만 씨는 이제 누나 이게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불이 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역시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예. 비주얼 고주얼 디테일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정윤회 씨가 들어가면서 이게 불장난을 누가 저지르고 있다. 네. 누군지 이제 드러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야, 저 사람 정말 실세구나. 네. 대단히 센 사람이구나. 네. 라고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동안 막 시끌시끌했죠. 네.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정윤회 사람이 뭐냐? 네.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박지만 회장이 들어가는데 네. 이분도 가면서 정윤회 말하는 거 누가 정말 불장난인지 한번 해볼까? 라고 들어갔다면은 네. 실세와 실세가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누나를 생각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말을 많이 삼간 것 아닌가. 예. 그러나 속마음까지 삼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뭔가가 있을 듯한 네.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만 씨는 대선 때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누나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건데
박 대통령 어제 뭐 약간 기침도 좀 하고 했는데요. 그 동생의 그 검찰 출두 모습 보면서 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뭐 아주 착잡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겠죠.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박지만 씨가 네. 그 누나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동생을 청와대에 네. 오지 못하게 하고 네. 하는 것이 그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친인척 비리가 결국은 대통령의 그 국정을 완전히 말년을 아주 불행하게 만든 전례로 봐서 네. 그 사전 사전 조치라 그럴까 네. 그런 걸 엄정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그 동생 관리를 어쨌든 아까 좀 청와대 얼씬도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어쨌든 역대 정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얼씬도 못하게 했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또 대통령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정윤의 문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네. 그래서 십상시가 생기고 네.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 네. 또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자기 친동생인 박지만 씨도 안 만난다. 네. 뭐 이제 그 올케가 되죠. 서양희 변호사. 네. 그다음에 또 조카까지 생겼는데 네. 거기도 아예 얼씬을 못하게 하고 동생 근영 씨도 아마 못 가는 것 같고 근영 씨도. 네. 그러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친인척은 거의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십수년을 같이 살아온, 네. 뭐 살아왔다는 좀 모르지만 정윤회 같이 씨가 그래왔던,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처음 입문할 때 정윤회 씨가 바로 옆에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문고리 3인방과 예. 돌아가신 또 한 분까지 해가지고 예.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왔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정보가 왜곡되고 편향되지 않았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역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박지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찰의 브리핑 내용을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박지만 회장은 미행당했다 자신이 그런 의심은 들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건데 당초 알려진 대로 미행자의 자술서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좀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지만 미행설 자체가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지금 네. 이런 상황인데 그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게 사실 저는 미행을 했는지 안 네. 했는지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저같이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 관심도 없는 이슈가 네. 그냥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네. 그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전부 실종을 하고 네. 하는 이런 현실이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네. 결국은 그동안에 이러저러하게 비선 실세가 있다. 네. 또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있고 그 사람들이 인사를 다 한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가 자꾸 잘못되고 네. 그리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다 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상당히 무성하게 있다가 네. 이번에 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나면서 그냥 갑자기 세인들의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전부 그리로 휩쓸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것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를 갖고 나라가 이렇게 흔들려서 되느냐 네. 하는 그게 결국은 사실로 네.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하는 조사를 네. 국민들이 지금 안 믿는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3분의 2는 지금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한 10% 두 주일 동안 한 10% 이상 떨어져서 네. 지금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39.7%까지 예,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미행설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보면 틀림없이 정윤회 씨하고 박주만 씨는 티각태각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100% 없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청와대 안에서 통제가 되고 네. 청와대 국정 운영에 그런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네. 대통령이 잘 관리를 하고 처신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네. 뭐 찌라시 수준의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그러고 언론만 비난할 게 아니라 네.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뭘 잘못하고 있냐, 대통령 네. 스스로 뭘 잘못하고 있느냐를 좀 철저하게 반성하고 네. 좀 바꾸는 계기가 돼서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제발 이런 걸로 좀 호들갑 좀 안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자꾸 호들갑으로 보시는데 예. 이거 우리가 꼭 겪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과정을 보면 말이죠. 네. 예를 들면 대통령 너무 소통을 못해요. 예. 소통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이른바 고급 정보라는 것이 막혀 있습니다. 네. 특정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정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찌라시 형태를 띠고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또 대통령께서 뭔가 조사도 해보기 전에 이거 찌라시다라고 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네. 찌라시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찌라시 때문에 이제 경찰 정보무실에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됐으면은 저는 마땅히 이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 옳습니다. 지금까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네.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네. 이 정부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말썽이 된 게 인사였고 예. 정윤회 문건도 따지고 보면 인사입니다. 네. 인사의 실권을 누가 쥐느냐. 네. 인사의 실권을 주기 위해서 십상시와 문고리 권력이 있었느냐. 네. 아니면 양천과 박지만이 있었느냐. 이게 지금 알력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네. 결국 인사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 인사 문제를 대통령께서 투명하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예. 우리는 지금도 말썽이나 윤창중 사건이 누가 윤창중을 쓰게 했는지, 네. 그다음에 또 총리 후보들 낙마할 때마다 왜 그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으며 그걸 대통령께서 낙점을 했는지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더 투명한 인사가 있었다면 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정윤의 문건으로 나타났고 네. 거기다가 또 이것을 찌라시다라고 평해버리니까 이제 경찰관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비춰주고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말에. 예. 정보가 막혀 있고 특정 라인을 통해서만 대통령이 좀 정보를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 네. 바로 그게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예. 지금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참 잘 못하신다. 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다음에 네. 취임 이후부터는 인사 문제가 이게 항상 제대로 안 된다. 이게 네. 어디서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네. 하는 얘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정이 안 돼 왔습니다. 예.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요번과 같은 이 일이 예. 우연한 해프닝이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네. 그런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항상 재현된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정말 근본적으로 네. 청와대가 아주 큰 반성을 하고 좀 새롭게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30대로 떨어진 네. 저는 이 지지율이 저는 앞으로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냥 느긋하게 이거 다 지나가면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네. 정성 들여서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저는 참 필요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이웃나라 지금 아베만 해도 지금 다시 총선을 치러서
4년 임기를 좀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개원선까지 확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39.7%로 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를 잘 이제 극복을 나가야 되는데 아까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제 목사님 말씀 전 뭐 100% 인정하고 참 옳은 말씀이었는데 그런데요. 이게 제가 이제 청와대 취직도 해보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국정에는 여러 가지 축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 경우는 남북 문제, 통일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풀 수 있는 돌파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뭐 정치는 아까 뭐 국회에서 그 싸우는 모습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 정치 그리고 아베가 이 장기 집권의 길을 튼 것은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야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야당 제 역할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뭐 이제 일단 논의로 치고 네. 그다음에 경제 최경환 노믹스인가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뭔가 잘못돼 있고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돌파구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 뒤숭숭하죠. 뭐 박준봉이니 뭐니 사건이 나면서 사회가 뒤숭숭하고 지금 특히 이 십상시 사건 이후로 네. 온 국민들이 끓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남북 문제 돌파구를 여는 것을 대통령께서 금년 초에 통일은 네. 대박이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열면서 새로운 시대를 가나보다 했는데 지금 또 뭐 그저께도 이제 이것은 그 사람과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네. 대통령께서도 별로 또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될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또 남북 문제도 대결 네. 국면으로만 계속 가고 있지 뭔가 좀 풀고 끊고 가려는 모습이 안 보인다. 네. 그렇다면은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신다는데 뭘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제대로 인사를 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건 또 통일이건 뭐 이런 문제들 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우선 인사 문제를 저는 손 좀 대주셨으면 그 인사 또 손대면서 동시에 소통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저 보도에 보면 박지만 씨가 조금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아주 조금 미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박지만 씨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같이 일을 하다가 내보낸 사람들에게 꼭 편지를 써서 인연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누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최근에 윤희영 장관 그 파동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즉 다 관련된 얘기일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서 목사님? 제가 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습니다. 네. 뭐 좀 먼 얘기지만 네. 이제 민주화 이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언론 관계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와대를 그만두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별로 안 이뻐하니까 네. 볼 것이 아닌데 꼭 저를 불러가지고 노 대통령이 저를 보면서 네. 그 민 기자는 그동안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기사를 좀 썼던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네.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가는 기자한테도 네. 내가 국정 운영하는데 뭐가 잘못이 있었으면은 지금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는 자세인데 아까 뭐 유진용 장관, 진영 네. 장관도 나가면서 대통령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이라는 사람도 대통령을 못 만나고 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조차도 대통령을 못 만나는 이 현실이 네. 이거 대통령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조금 관련해서 딱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박지만 씨, 서양희 씨, 뭐 정윤회 씨 모두 아주 공개적으로 박지만 씨 난 사업에만 전념한다. 일체 나한테 뭐 얼씬도 하지 마라. 서양희 씨 변호사 업무 일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안 한다. 그러고 뭐 정윤회 씨도 뭐 일체 나 청와대 근처 얼씬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건 어떨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은 네. 또 자기 가족들과 같이
어울려서 밥도 먹고 네. 정원도 거닐고 같이 위로도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뭐 누구는 절대 안 만난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일체 우리 가족들하고는 정치나 인사나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네. 선언하고 뭐 만나는 것까지 그러는 거는 좀 너무 예,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예. 저는 대통령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네, 선생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소통에 있어서는 네. 소통 문제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네. 정말 아주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고리 권력 3인방 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네. 좀 그거는 요번에 좀 정리가 되는 게 옳지 않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상관없이 네. 국정 운영을 한편에서 그냥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냥 나라 전체가 거기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지고 모든 일이 다 마비되는 거 이거 참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언론이 이런 일 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보면 한 3면 4면이 전부 이겁니다. 네. 소소한 것까지 전부 보도가 돼가지고 그걸 안 읽을 수 없게 만드니까 아주 괴롭습니다. 네. 저는 이거 좀 언론이 이렇게 너무 떠들지 말고 네. 좀 조금만 얘기하고 일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꼭 필요한 일, 지금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하고 그 외에도 지금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게 지금 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같이 토론돼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말이죠. 네. 그냥 정의원회 얘기만 또 누구 해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주 괴롭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좀 이게 이런 일이 보도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편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또 의연하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이거에 너무 이거에 휩쓸리시지 예. 말고 좀 소신 있게 국정을 밀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저 그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좀 완전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땅콩회항 조현아 씨 아마 내일 이제 검찰 소환도 받을 거 같고 검찰에서는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말까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외신에서도 아주 우리나라를 좀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지금 뭐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될 때까지 제대로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가정교육 같은 거 네. 얘기한다거나 네. 또 뭐 재벌 3세니 뭐 이런 얘기 네. 해봤자 예. 저는 소용이 없다고 보고 예. 이것도요. 예. 사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바로 사과하고 네. 정말 진정성 있게 네. 일을 처리해 나갔다면은 네. 이렇게까지 안 갈 문제입니다. 네. 그런 뭐 그저 해프닝식으로 해서 끝냈을 문제고. 근데 자꾸 이걸 은폐 축소 왜곡하려고 그랬어요, 사건을. 예. 대한항공 측에서. 예. 그게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뭐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했다거나. 네. 또 그다음에 조현아 씨가 그 출두할 때 네. 리허설까지 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취재해주고 보도해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든가. 네. 이게 전부 워터게이트 사건이요. 네. 이 대통령이 무슨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도청을 했다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닉슨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고 이게 된 예. 건데 지금 제가 이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조현아 건 앞서서 또 네.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건 정윤의 문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자꾸 뒤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경찰에서 민정실에서 회유가 없었다고 했는데 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만큼 힘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진실을 밝히고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은 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네. 지금 자꾸 호도하고 감추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난다. 네. 지금이라도 대한항공 측에서 예. 국민한테 아주 진솔하게 사과하고 네. 이른바 뭐 석고대죄라도 하든가 하면은 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우리 서 목사님, 이제 처음에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한 측면을 이제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화랄까, 잘못된 문화랄까, 이런 문제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요번에 이 뉴스를 보고 참 천하의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네. 그 어느 집안인지 교육 정말 참 제대로 시켰구나. 네. 어쩌면 저런 후레자식을 만들었냐. 네. 어?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란 표현은 조금. 내 자식이라면 네, 아주 창피해서 네. 그게 나중에 조양호 회장이 예. 그 사과했죠. 내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다. 네. 그 말이 저한테는 아주 진정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소위 재벌가가 말이죠. 재벌 3세, 4세들에 대한 자식 교육을 너무 형편없이 시켰습니다. 네. 그냥 완전히 그냥 좋다고 그냥 위해주기만 하고 군림하게만 하고 말이죠. 네. 사실은 재벌 집안이 자기 자식들을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팍팍 기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네. 저거는 요번 이 사건은 조양호 회장 집안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 경영이 많은데요. 네. 이런 오너 집안이 다 같이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한번 잘못했을 때 네. 그 결과가 얼마든지 기업이 완전히 휘청거릴 수 있는 네. 그런 사태까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런 식의 소위 오너 집안의 문화, 황제 경영 문화가 네. 얼마나 위기 사태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완전히 예. 형편없이 하는가 네. 하는 걸 요번에 아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 일 아주 잘 터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하고 창피당하는 거 네. 그건 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 일을 계기로 네. 이걸 어떻게 적당히 막아내려고 그럴 게 아니라 네.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경련에서 재벌 3세, 4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근데 네. 더 크게 본다면 경제 민주화를 해야죠. 예.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조양호 회장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누구 하나 사실대로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황재경은 말씀하신데 그 내부 밑에서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건의를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아까 좀 예. 우리 앵커께서 모두의 정의당 의장 쓴소리 그걸 단소리로 들어라 했는데 네. 이 쓴소리를 단소리로 듣는 오너가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예. 아, 청와대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진짜 쓴소리, 단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한에 와서는 북녘동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제가 본 범위 내에서 제가 본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네, 김정일 3주기를 맞은 김정은의 리더십부터 신은미 씨의 종북 논란까지 다양한 북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신은미 씨 어제 경찰 조사를 2번 받았고요. 나오면서 한 얘기를 저희들이 영상으로 봤는데 북한에 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북한에 가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신은미 씨에 대한 공개 질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북한에 가서는 남한의 얘기를 전하고 남한에 와서는 북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다. 나는 남북을 잇는 오작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신은미 씨가 북한에 가서 제대로 남한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어떻게 남한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뭘 먹고 있고 이런 거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특성을 봤을 때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잘된 부분들을 알려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남쪽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남측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보다 남측이 못하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북한이 잘 사는 나라고 여러 어린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측을 대비해서 얘기했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남측이 잘하고 있고 남측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남측 어린이들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할 수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만약 이제 그 외부인이 북한에 가서 그 남쪽의 얘기를 막 진실로 전해준다면 그건 바로 묶여가지고 보위부에 끌려가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그 김동식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파 간첩했던 김동식 공식. 그게 이제 뭐냐면 아무리 이제 위장된 간첩이나 위장된 정부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 위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수령에 대한 비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도자 비판, 주체사상 비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약간 좀 비판적인 것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그 3대 세습. 이건 굉장히 비판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일체 담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북한의 원칙 때문에 소위 뭐 북한을 다녀갔다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소위 종북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신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북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심 단결이라든가 뭐 수령과 뭐 김일성 동상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이 마음이 뭐 진실 같다느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교과서가 말하는 이야기를 거대로 해요. 북한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헐벗고 굶주린 미제의 식민지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환심을 1차적으로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저는 공작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 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북한 당국이 바라는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을 덮어놓고 칭찬만 한다고 북한 당국이 그냥 수준 없이 오라 너희 내 편 만들어줄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초대장 보내줄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에 비해서 교과서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아예 쓸만하다 하는 거거든요. 신은미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신은미 씨가 실제로 무슨 얘기를 가서 남한 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사회 어떤 뭐 인권 비판이라든지 남한 사회가 훨씬 더 발전돼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겠네요. 그 옛날에요. 그 소위 그 의리와 의지의 화신이라고 했던 그 리인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리인모. 장기수로 올라가신 북송 올라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김일성, 김정일에게 엄청난 환대도 받고 이제 북한이 이제 새롭게 만드는 사리원 감옥에 갔는데 그게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근데 리인모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감옥에 내가 있었다가는 30년은 못 살고 3년도 못 산다.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날로 없어졌습니다. 그날로. 아, 이인모 씨가 이제 그날로 어디로 갔는지. 그날부터 아예 실종이 돼버렸네. TV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은 남쪽에 대한 비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수시라고요. 남쪽에 왔다가 북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선전을 막 했는데 남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시속 80km 나는 그 도로에서 100km 넘었더니 경찰이 와서 뇌물 받더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100km 넘는 도로가 있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제약을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성택 공개 처형된 지 이제 1년, 만 1년, 뭐 며칠 전에 만 1년 지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북한의 어떤 인권 실태 이런 거를 신은미 씨가 비판을 했다면 그러면 또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좀
신은미 씨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은미 씨를 포함해서 뭐 신은미 씨가 종북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최근에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도 신은미 씨의 이런 언동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60%가 넘어요. 네. 우리 국민들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예. 결국은 이 사람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오작교가 되겠다고 말은 하고 뜻은 그럴지 모르지만 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사람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네. 소위 우리 사회 내에서 종북 세력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일부 당, 네. 그 세력들도 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고 북한이 장성택이 그렇게 네. 처벌을 하고 처형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떠들고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예. 정부 보고는 이제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단 한 번도 김씨 왕조를 독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늘 지켜보는데요. 네. 북한 인권은 고사하고 예. 독재 정권이라는 말도 안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북한의 말했던 권력 세습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희 씨 같은 경우도 네. 그 김정은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할 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그 사람이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네. 사회주의 기본 노선인 자본주의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새로운 이념인데 네. 북한은 봉건주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대 세습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네. 그런 말 안 한다는 것은 네. 소위 김일성 어떤 그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매수된 아니면 거기 매료된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강 대표도 이제 매료된, 매수된다고 말하는데 네, 저는 네. 좀 의견이 다른 게 이 네.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척도 해요. 어떤 때는. 난 정복 전혀 모른다. 나를 네. 가지고 왜 이러냐. 과거에도 나 이런 거 했는데. 네.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없는가? 혹은 네. 왔다 갔다 하는가? 네. 아니면 정말 매료돼서 네. 푹 빠져서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네. 의도적으로 멍청한 척하면서 북한을 대대적으로 아주 좋은 사회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면 정말 반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그게 아니다. 나는 정말 있는 남북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 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참 나쁜 놈들이다. 네. 한마디면 게임 끝납니다. 네. 그게 왜 안 나쁜지는 그 왜 나쁜지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린이들도 예.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겸허히 피해가면서 예. 나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들을 했지만 대한민국 정권을 향해서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주 그 힘든 말들을 하고 있어요. 뭐 독재자라느니 네. 일제 때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니 하면서 네. 북한 지도자의 서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서해 정복분자들, 북한에 매수된 간첩들의 상황을 쭉 저희들이 지켜보면 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단 서해 저들이 말하는 최고 전함에 대해서는 거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은미 씨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몸발치에서라도 바라본 네. 김정일, 김정은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지, 좋은 지도자인지,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나쁜 놈인지. 예. 예, 이 정도만 질문을 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끝장 토론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거 해봐야 뭐 서로 논란만 더 날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실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네. 통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자기의 생각과 북에서 오신 분들의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결국은 자기들이 말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비겁하게 회피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신은미 씨가 이제 한 말 중에요. 네. 자기가 본 거하고 우리가 본 게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김정일의 초석하였던 이한영 씨가 와가지고요. 네. 책으로 다 썼습니다. 네. 저희 김정일이 노얄 패밀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네. 또 황당재 비서를 포함해서 뭐 최세용 씨까지 네. 런던에서 이제 부근 작업을 했던 네. 상위 0.1%의
노동당 간부들이 와가지고 네. 그 1%의 삶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 와서 그 얘기가 우리가 탈북자가 하는 얘기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네. 같은 얘기를 다르게 지금 표현하는 것 뿐이죠, 지금. 예. 지금 신은미 씨는 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강연해왔던 내용이고, 책에도 썼던 내용이고, 그걸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 근데 또 이분이 그전에는 혼자 강연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황선 씨하고 같이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더 증폭이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북한의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네. 알려주는 그 내용 자체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네. 특히 황선이라고 하는 사람 평양에 가서 평양 산원에서 애 낳고 평양이 천국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과 함께 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런 사람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사회의 논란이 되는 것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금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방법이 교묘했다는 표현도 반증도 되죠. 네. 북한에서 진실을 알려준다는 그런 이제 허울좋은 그 간판 밑에 교묘하게 북한을 선전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제때 간판하지 못했어요. 네. 제때 이 사람이 하는 행적이 정말 잘못된 거다를 간판하지 못했고 간파하지 못했고 뒤늦게 간파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우리 과거에 진짜 이 문제는 과거에 우리 6.15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면서 북한의 정말 그 독재 집단과 북한 인민들을 혼탁시켰기 때문에 네. 그 혼탁된 정말 그 어지러운 물 속에서 네.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고 우리가 정말 바람하지 않은 북한 인민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청순한 모습도 있고 이것과 독재의 하수인들, 독재자들 혼탁시켜가지고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김정은이 칭찬하는 이야기인데 북한 사회, 독재 사회를 칭찬하는 이야기인데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동안 꽤 오래 속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과거에 날 왜 안 건드렸냐 하는데 네. 너무 교활해서 몰란 거죠. 자, 지금 김정일 3주기가 이제 내일이 되는 거죠? 예, 내일. 그렇습니다. 7일. 예. 근데 어제 보니까 아까 잠깐 장성택 얘기도 했지만 김정은의 최대 업적은 장성택 처형이다. 이렇게 북한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물론 네. 장성택을 직접 포론한 건 아니지만 네. 종북 세력, 종파 세력을 적발 분쇄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우리 강 박사님, 예. 강 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 말한 이제 현대판 종파라는 게 네. 정말 이제 특이한 변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음봉양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 앞에서는 이제 막 복종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이제 뭐 딴짓을 하는 예. 그런 걸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음봉양. 예, 음봉양이. 예. 그 장성택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그 이 반역자의 그 어떤 그 표상이 네. 한 가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성택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고모의 남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의 누이인의 계열은 다 죽였습니다. 네. 다 죽였는데 장성택의 형과 동생은 형 2명은 살렸어요. 그 가족들은. 네. 그러니까 장성택은 역적이지만 장성택의 형들은 혁명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분리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그 고려 말기 때 네. 그 이성계의 그 장남이 예. 그 아버지가 역성혁명을 하지만 그 장남은 이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약간 끌어와가지고 네. 한 가문에서도 역적과 충신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한 사람이 잘못할 경우에 예. 그 사람을 보고 예. 나머지 가족을 분리시켜라 이런 또 방침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최근의 현대판 종파를 북한이 이제 하면서 김정은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가족 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분리시켜라. 이런 업적이 약간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예. 아무리 업적이라도 그렇지 네. 자기 고모부를 죽인 게 업적이면 네. 저 사이는 김정은은 정말 망한 집단의 저거 수장이죠.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게 업적이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김정은에게 도전을 하면 네. 고모부라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너희들도 장성택이의 뒤를 따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까불지 말고 김정은 1인 지배 체제에 적극 복종하고 충성해라. 네. 라고 하는 것을
업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어쨌든 지금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이제 조화를 들고 조화를 전달하러 지금 개성공단으로 건너갔거든요. 아마 한 5시, 6시쯤 돌아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막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요. 우리 문 박사님 이걸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지 그렇게 또 비난할 만한 사안인 건지. 네. 사실 정서적으로 보면 그 죽은 김정일이 참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말 대못을 박은 정말 적 중의 적이고 원수 중의 원수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이런 행동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일단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기에 때 조화를 먼저 보냈고 아마 도의상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그걸 또 너무 이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서로 정치적 입장에서 비난하고 하는 문제는 제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일본에 출장 갔다 왔는데 일본 러시아 다스통신도 보다 보니까 갔던 이야기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기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너네 지금 북한 인권 때문에 111개 나라가 지금 찬성하고 어찌보나 기권한 문제 가지고도 국제사회가 또 심각하게 하는데 그 인권 수계 만행의 수계 김정일에게 가져다 주러 가는 너희 정치인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냐? 그런 또 비판도 있었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